259번. 아니면 그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이 유형은 전체가 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은 그건데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해야 되는 법을 알아야 될 수도 있어서 유형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거는 유형 3번 같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또 다른 번호. 쭉 봐봐. 특히 이제 숙제하고 나서 채점할 텐데 그때 이제 질문할 문제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크게 좀 쳐놓으면 찾기가 쉬울 거예요. 280번. 280번이요. 또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놓고 한 번에 하죠. 76번. 290번. 90번. 유형 10번이요. 유형 10 같은 거. 이건 아마 내가 유형을 안 풀어줘서 그런 것 같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은 한 문제 설명하고 풀어준 다음에 직접 다시 한번 푸는 걸로 합시다. 요 정도야? 293. 251이요. 251. 성훈이 질문이 없냐? 안 풀었나 숙제? 저 그때 못 왔어요. 그랬나? 영상 보내준 거 봤어? 네, 좀 봤어요. 조금? 헐, 조금 안 되는데? 끝까지 봐야 되는데? 들어와 빨리. 종이 가져갔냐? 혹시? 아니면 뜯어? 세훈이 방학 동안에 키 많이 컸나 보다? 제가요? 우와. 방학 때는 거의 애기만 했잖아. 이만 했잖아. 자, 하나 더 받을게요. 있으면 지금 얘기해. 이 정도 일단? 그러면 좀 이따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또 있으면 더 얘기해. 259번. 지금 여기 나온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물어본 문제들이 아마 그냥 노멀 말고 터프라고 되어 있는 거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259번부터 할게. 같이 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그런 PQR이라고 하고 그게 조건 P하고 조건 Q하고 조건 R의 진리집합인데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R의 여집합하고 합집합 Q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된다. 그때 참인 거 찾아봐. 그다음에 자 이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핵심은 그거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 계속 강조했던 거.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얘의 진리집합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봤을 때 이 화살표 방향대로 포함되는 관계. 이면 참, 그러면 참. 거꾸로 이렇게 되는 관계면 얘가 참.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본 거를 집합으로 아예 관계를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해봐. 요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말해볼 사람. P랑 Q랑 공통 부분이 P예요. 이거 집합에서 중요하다고 지난번 할 때 강조해 줬던 거. 똑같은 말 5개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관계죠? 교집합 할 때 얘가 나왔다는 건 교집합은 작은 놈 생긴다. 그러니까 P가 작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얘는 그럼 무슨 얘기야? R의 여집합하고 Q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가 됐대. 한번 생각을 잠깐만 해봐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여집합하고 합친 거야. 여집합하고 합쳤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Q가 여기 있고 R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R의 여집합은 어디야? 바깥쪽이지. 그러니까 요 조그만 동그라미의 바깥쪽 하고 Q를 합친 거야. Q하고 합친 거야. Q는 여기 파란색.
자, 이렇게 보면 빗금이 어쨌든 전체가 다 칠해진 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확실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표현된 거지만 실제 의미는 R이 Q에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야. R이 Q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참이가 된다는 거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고 얘가 성립하면 P면 Q에다가 참이다 이렇게 읽는다고 했으니까 P가 Q에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 P2면 Q이다 얘가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Q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R이면 Q이다도 참이죠. 자, 그러면 지금 P하고 R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맞아. P가 Q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P가 Q에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R도 Q에 들어가 있대. 근데 P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건 맞는데 R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Q 안에 들어있는 건 확실한데 P랑 R 사이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P하고 R의 여집합하고 요런 관계가 생겨야 되는데 R의 여집합이 요만큼 바깥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R의 여집합이 P가 꼭 요 노란 빗금친 곳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요만큼 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확실한 게 아니죠.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만 정확히 맞는 거. 그게 259번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을 쓸 때 요 내용을 생각하고 쓴 사람은 잘 배운 거야. 그러면 다른 문제가 나와도 아무 관계 없어. 오늘 배울 내용을 해도 이 관계만 역시 알고 있어도 거의 알고 있는 문제 또 푸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지금 계속 뭐 강조하지만 명제를 지금 풀고 있는데 전부 다 집합 관계로 자꾸 따져서 집합이 약한 사람은 손해를 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집합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그 필기 해줬으니까 꼭 다시 보세요. 59번은 이렇게. 그 다음 80번. 아, 이것도 터프네. 그러면 대부분 잘 했나 본데 앞에 노멀에 대한 문제를 잘 푼 것 같으니까 다행이에요. 280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봅시다. 근데 뜻만 잘 알아도 돼. 지금 조건 P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놈은 마이너스 5 x a. 그랬을 때 not Q2면 P 요게 거짓임을 보이는 예. 이거는 쉽지만 자주 내는 표현이라서 반례. 자, 그럼 반례에 대한 얘기 한 번만 더. 만약에 P2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는 어디서 찾는 거냐? 그때에서 말로 그냥 할게. 앞에 거는 되고 그리고 뒤에 거가 아닌 것 이렇게 얘기했어. 앞에 거는 되고 그리고 뒤에 거가 아닌 것. 이게 바로 반례의 위치. 그러면 이제 똑같은 말로 문제 다시 한번 해볼게. not Q이면 P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 그러면 앞에 거 이게 부정이니까 앞에 거가 이만큼이 앞에 거야. 앞에 거 오케이. 그리고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Q가 아닌 것과 P가 아닌 거의 공통 여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반례가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거를 보이는 반례가 딱 x는 5 하나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 P가 이렇게 돼 있을 때 P의 여집합을 한번 표시해 볼래? 한번 내가 P 그려볼게. 2보다 작거나 같아. 6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P야. 그러면 P의 여집합을 한번 표시해 볼 사람. 이거 아닌 거. 요거 말고 나머지.
여기죠. 근데 는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채로 여기가 바로 P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P의 여집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X가 이렇게. 오케이. 요게 P의 여집합이야. P의 낫P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Q도 마찬가지야. Q도 여집합을 찾아야 해. 그러면 Q는 여기다 그릴게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게 이제 Q인데 Q의 여집합을 지금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Q의 여집합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비어있는 채로 왼쪽 그 다음에 비어있는 채로 오른쪽. 그럼 Q의 여집합을 써볼게. Q의 여집합은 바깥쪽이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거 또는 A보다 큰 거. 요게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여기 X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 그거의 공통이 양의 정수, 정수로 딱 5만 들어간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릴게. 이 혹시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얘야, 얘야? 아래요. 이거지. 확실한 것부터 항상 그리는 거야. 확실한 것부터 그려놓고 얘를 맞추는 거야, 문자를. 그러니까 우선 그 P의 여집합 그릴게. 2 그 다음 Q의 여집합 그렇게 마이너스 5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A보다 크다를 그릴 거예요. 오른쪽을 그렸는데 정수가 딱 5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6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A보다 크다. 즉 이렇게 그려서 5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A라는 곳은 어디에다 그리면 맞을까요? 요 5에다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이렇게 5에다 그리면 그러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데 안에 5는 못 들어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5보다는 작은 쪽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 여기쯤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A. 이게 사실은 이제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실력 지난번에 는 붙이고 못 붙이고 얘기를 한 거에 조금 다른 면인데 얘기할게요. 일단 앞선 방법은 일단 여기가 들어가려면 A는 5보다 작은 쪽, 즉 여기쯤 있어야 되니까 4와 5 사이에 있다라고 일단 써.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5인 자리에 있어도 되냐 안 되냐 와 4인 자리에 있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5인 자리부터 아까 했지만 만약에 A가 5야 여기 이렇게 그리면 5가 들어갈 수 있냐? 없지. 그러니까 5인 자리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는을 못 붙이고. 그 다음 잘 봐봐. 이제 여기 좀 헷갈릴 테니까 A가 4라고 생각해볼게. 4. A가 4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A가 딱 4자리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니까 5 하나만 딱 들어있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4자리에는 있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부등식 할 때 이제 내가 제일 어려워했던 거죠. 자, 답은 끝났어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쪽이다. 만약에 4보다 작은 쪽에 들어가면 만족하는 게 4하고 5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좀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여집합도 두 개나 구해야 돼. 그 다음에 A가 있는 위치도 찾아야 해. 는이 붙어 안 붙어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들죠. 됐어요? 오케이. 요 문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캡처를 하나 해줄게. 오케이. 그러면 요 두 개 됐고요. 어려운 걸 하나 했어. 276번을 한번 해볼게.
보자. 276. 아유, 걸렸어. 276번에다 별표를 3개를 쳐. 학교 시험에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으로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 위에는 275번도 그렇고 274번도 그렇고 279번도 그렇고 전부 다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인데 이건 설명했었어 지난 시간에. 절대값이 뭐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고 사이값 쓰는 거고 A보다 크다 그럼 바깥쪽으로 쓰는 거고 연습했을 거야. 그거 아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자 276번 좀 빠르게 할게요. 혹시 만약에 이 부등식을 못 풀어서 답을 못 쓴 사람이 있다면 잘 보시라는 얘기야. 자, 명제 P 조건 P가 이렇게 돼 있고 조건 Q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나머지 내용은 여기 는 듣고 안 보고처럼 여기 하는 건 마지막 계속 해야 돼. 자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앞에 있는 거 집합처럼 생각해보고 뒤에 있는 거 집합 생각해서 이런 관계면 돼. 이게 이제 결론. 그럼 부등식을 풀었냐 못 풀었냐 지금부터 할게. 좀 빨리 풀 텐데 이해 안 되면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고 꼭 얘기해놔. 절대값이 요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절대값이 거리가 1보다 작게 떨어진 것. 그럼 내가 원점 기준으로 거리가 1인 건 마이너스 1과 1인데 그럼 내 원점 기준에서 거리가 요 1보다 작게 떨어진 게 어디야? 여기죠. 가까운 거. 원점에 1보다 가깝다. 그러니까 얘는 x-a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a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푸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 사실은. 자 그럼 얘도 빨리 풀어볼게요.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2라는 놈이 마이너스 3부터 여기 마이너스 붙인 놈 여기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Q입니다. 둘 다 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둘 중에 먼저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거부터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다.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Q. 자 그러면 요게 Q야. 관계상 Q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했던 요 놈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A 마이너스 1 여기가 A 플러스 1 요게 바로 P가 돼요. 그래. 자 그리고 나서 경계 지점 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관계만 쓰면 돼. 쓰는 방법 마이너스 1이 큰 쪽에 있는 거야? A 마이너스 1이 큰 쪽에 있는 거야? A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자 이제 물어볼게. 는 붙일 수 있어 없어? 는 붙일 수 있어 없어? 내가 얘기했었어. 딱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한 경우만 못 붙인다. 이불을 탁 덮었는데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왔다. 그 보기가 뭐냐? 바깥쪽 덮는 놈은 비어 있는데 속에 있는 놈이 채워져 있을 때. 그러니까 덮는 놈이 고기 한 군데만 못 덮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못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붙여라. 그러면 얘도 채워져 있고 얘도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붙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A 더하기 2라고 5하고 봐도 5 쪽이 크다고 돼 있는데 둘 다 채워져 있다고 고민할 게 없어요. 붙여버리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한꺼번에 쓸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상수 A의 최대값은 물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 4. 최소값은 그러면 0. 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가지고 구한 사람은 최대값 읽고 최소값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별표 3개짜리 중요 문제 꼭 체크해. 이제 절대값 들어있는 내용 나오면 다른 얘기 없이 그냥 풀어버릴게요. 진짜. 290번. 아 이거는 이제 모든 어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터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명제 얘기가 주가 아니라 1학기 때 배우는 게 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 설명해 볼게. 290번 혹시 누가 물어본 건가요? 저요. 그러면 거기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뭔지 잘 보시고 그것 때문에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명제는 아는데 1학기 때 계산 과정 중에 한번 할게요. 어떤 조건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kx 더하기 3k제곱 2k 더하기 3 요것이 자, 요놈이 참이 되게끔 그때 요 k의 최대값을 k의 최대를 그 다음에 k의 최소를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다음에 뭐 더하든 빼든 뭐 구한 다음입니다. 자 일단 명제 쪽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거 얘기해 줄게. 모든 x에 대해서 삐리리가 삐리리이다 는 게 참이 되는 조건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있는 게 참이 되려면 모든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그냥 편하게 개념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꼭 수식 표현 안 써도 돼. 모든 x에 대해서 삐리리가 삐리리다 이게 참이 된다. 요게 들어있는 이 조건이 참이 된다 하려면 무조건 다 돼야 참.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거짓.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 다시 요 말로 시작하는 거는 그냥 여기 이게 무조건 다 돼야. 무조건 다 돼야. 그걸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그래야 참인 거고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거짓.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참. 아예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만 거짓. 좋아요. 그러면 뺄게. 자 이제 할게. 그러면 얘가 무조건 참이 된대. 그러니까 결국은 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3k제곱 빼기 2k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참. 자 그러면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돌아갈게. 그때는 이제 함수 공부 같이 안 해서 요 방향으로 얘기한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요만큼이 사실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이게 2차 함수라고 하면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걸까요? 위로 볼록인 걸까요? 이 함수의 그림. 왜 아래로인지 생각을 했어? 요 앞에 있는 x제곱 개수가 플러스니까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들어있는 이 0이라는 개념은 함수에서는 x축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요 2차 함수가 무조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림은 이런 그림이거나 아니면 요런 그림이거나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무조건 큰 쪽에 있거나 크거나 같은 쪽에 있거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할게. 여기서부터 이제 알을 거야. 얘가 2차 함수랑 여기 x축 만나는, 그러니까 2차 함수랑 x축이 만난다는 게 이 방정식의 근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할게요. 어쨌든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는 얘기고, 이게 방정식으로 근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음수가 된다와 얘기가 같은 것으로. 그 다음 이런 경우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는 경우, 얘는 근이 하나란 뜻이고 그 말은 방정식에서 중근이라는 말인 거고, 그렇다면 판별식은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
요게 무조건 성립하려면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그러면 b제곱 판별식 b제곱 16k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3k제곱 빼기 2k 더하기 3 b제곱 빼기 4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4로 나눠버릴게요. 4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4k제곱 빼기 3k제곱은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k 그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부등식 풀기입니다. k 더하기 3 k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사이값 k가 마이너스 3 더 1 4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k의 최대값 라지엠이라는 게 1 이렇게 되는 거고,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 빼기 m 그러면 4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자, 실제로는 대부분의 풀이는 어디에 있는 거야? 1학기 때 내용이고, 명제가 들어가 있는 건 모든이란 말이 무조건 참이 되려면 항상 성립해야 돼 라는 말까지 이해한 거가 명제예요. 나머지는 뭐 괜찮죠? 지금 유형 10번을 물어봤는데 지금 얘가 유형 10번에 있는 문제였어. 지금 아까 유형 10번에 해당되는 게 좀 어려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 유형 10번에 있는 얘기는 이 얘기야. 좀 아까 설명했어, 문제 풀 때. 모든 x에 대하여 이 말이 참이 되려면 무조건 다 돼야만 참.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어떤으로 시작하는 조건은 한 개라도 있으면 참. 아예 하나도 없으면 거짓. 그럼 유형 10번을 좀 요약할게요. 그럼 유형 10번을 요약하면 이제 여기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으니까 모든이라고 시작되는 거에 대한 거는 진리집합이 이게 P라는 조건이라고 하고,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 무조건 다 돼. 그러면 참인 거고,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즉 얘가 전체가 안 되면 거짓인 거죠. 이게 이제 첫째 줄.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Q가 어떤 삐리에 대하여 뭐 어떻다. 얘는 요 Q의 진리집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참. 그러면 얘가 아예 공집합일 때만 거짓. 요게 이제 요약이야. 유형 10에 해당되는 내용의 요약이죠. 그게 11까지 가는 거야. 유형 10과 11이 요거 하고 싶은 거야. 한번 뭐 그냥 외우는 것도 좋은데 이해를 조금만 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 그러면 다 될 때만 참.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 그 다음에 어떤 띠리리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즉 공집합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성립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 아예 성립하는 게 없을 때만 거짓. 자, 요 얘기로 이제 한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293번이가 지금 유형 11에 있는 거죠. 그것도 요 내용으로 푸는 거니까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순서를 조금 바꿀게. 얘가 좀 앞에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해버립시다. 51번이야. 자, 251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래놓고 그 밑에 있는 5개 중에 맞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얘가 참이라는 것만 해석해. 그리고 그걸 집합으로 생각해서 그런 다음에 보기 중에 맞나 틀리냐 찾으면 돼. 아까 배운 거니까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 앞에 거 진리집합, 그러니까 P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진리집합 Q. 근데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될 때, 요때가 참이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고 관계를 따져.
그때 이거 지난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선생님이 한번 팁을 하나 줬는데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기 힘든 이유가 P하고 Q 사이를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어렵다.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게 더 편한 거냐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를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풀어. 그러면 이제 P는 어디 있는 거야? 요 조만 놈의 바깥쪽이니까 Q 일부분하고 바깥쪽까지 그지? 그게 P의 여집합이거든요. P거든요. P의 여집합이 요만큼이니까. 자 이제 요렇게 놓고 보기 5개 중에 맞는지 찾으래. 1번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 내가 여기 써줄게. 여기선 지금 항상 무조건 맞는 거 찾은 거야. P하고 Q랑 공통 부분은 P입니다. 근데 P가 어디라는지 내가 빗금을 쳐놓을게. P에다가만 빗금을 칠게. 이게 P의 여집합이니까 내가 빗금 친 걸 P라고 생각하고 봐. 자, 여기 빗금이 P예요. 그러면 빗금하고 Q하고의 공통 어디가 될까요? 빗금하고 Q하고의 공통. 이 바깥에 그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그 부분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 부분은 안 되죠. 다음 두 번째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은 P였는데 그럼 요건 그대로야. P의 집합이 작으니까 요거랑 Q의 교집합은 그냥 P의 여집합인 거죠. 이게 틀렸어요. P의 여집합이 돼야 돼. 그 다음 3번 P 차집합 Q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랬는데 여기 집합을 떠올려 봅시다. 차집합 기호는 보고 용서하면 안 돼. 앞에 거 쓰고 여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고친 후 뒤에 거의 여집합을 씁니다. 이렇게 된 거죠. P교집합 P. P교집합 Q. 그럼 P 빗금하고 Q랑 공통이라는 건 아까 그 도너츠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공집합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4번 P 합집합 Q. P 빗금하고 Q 빗금 P하고 그 다음에 Q하고 합치면 빗금 안 칠해진 데 있나요? 없죠? 다 됐지? 그 얘기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 참. 5번 P의 여집합, 여집합, Q의 여집합. 그러면 P의 여집합은 이제 파란 걸로 할게요. P의 여집합하고 여기 파란 거.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파란 거. Q의 여집합. 요거랑 공통은 아예 없죠?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아예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아예 틀렸어. 자, 이렇게 이제 포함 관계 가지고 쓰는 게 250번. 자, 이제 293번을 해볼게요. 이제는 아까 문제랑 합치기만 하면 돼. 다 됐어 이제. 내용은 이건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어떻게 푸느냐만 알면 이제 다 된 것 같아. 293번 풀게. 다음 만족하는 PQRS에 대해서 이 값을 다 찾아봐. 문제가 좀 길어서 터프야. 난이도가 아니고. x가 0보다 크고 1보다 큰 모든 실수. 그러니까 요 범위만 생각하면 돼. 이거에 대한 모든 실수. 요 범위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a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하는 a의 범위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요만큼.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모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a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요것이 성립하게 하는 a의 범위가 a가 r보다 크고
S보다 작아. 여기에 들어가는 PQRS만 찾으면 돼. 자, 내용은 변한 게 없어. 얘야.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값이 이거가 요게 만족돼야 돼. 그죠? 그러면 요걸 먼저 풀어 놓을게요. 아까 푸는 대로 절대값이 1보다 작다니까 x-a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고 x가 여기는 a-1, a 플러스 1.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조건이 x가 만족되는 놈이 무조건 다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x가 다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이 뜻이야. 그러면 참이 되는 거야. 모든이니까 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0하고 1이 여기 있는데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가 요 범위에 들어있어야 돼 라고 하면 여기가 a-1과 a 플러스 이렇게 되면 말을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x가 이거 안에 들어있어요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한 대로 요거랑 요거랑 크기 비교하면 a-1 a-1하고 0하고 보면 0이 더 큰 쪽에 있는데 포함 관계할 때 이건 둘 다 비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는 붙여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하고 a 플러스 1 보면 a 플러스 1이 더 큰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둘 다 비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는 붙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요거예요. 이거 p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q가 1인 거고 그죠? 이게 0인 거고 q가 1인 거지.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가 요 범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어떤 실수 x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여기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즉 공집합만 아니라면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참다. 그러면 여기를 아까처럼 요 부등식품 결과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풀게요. 그러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되고요. 요 놈이 그러니까 거꾸로 쓸까? 얘가 있는데 요 놈이 요 안에 걸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공통 여기 요 놈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0하고 1이 이렇게 0하고 1이 이렇게 찔끔 겹쳐도 참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 안에 0하고 1이 쏙 들어가 있어도 당연히 참인 거고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0하고 1이 이렇게 되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참이 된다는 얘기가 요게 있는 어떤 놈이 여기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만한 이렇게 터널 같은 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동안 이 터널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에 해당되는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a-1보다 요 1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더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니네 중학교 때 부등식 풀 때 하나는 비어있고 왼쪽이고 하나는 비어있고 오른쪽이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공집합이 되어버리니까 겹치는 게 있으려면 1보다 a-1하고 1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된다고. 는이면 안 된다고.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로 끝난 거고 오른쪽은 이 끝부분이 a 플러스 1하고 0이야. 그러니까 0하고 a 플러스 1하고 보면 a 플러스 1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되죠.
이거 보면 될 거예요. 여기 0하고 a 플러스 1. 여기는 a 마이너스 1하고 1 관계. 그럼 요거는 a가 2보다 작다가 되고요. 요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니까 여기서 나온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얘니까 r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제 s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다 풀었고요. PQR에서 다 구했으니까 구하고 싶은 거 그냥 다 더해서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답 쓰면 돼요. P는 0, Q는 1, R은 마이너스 1, S는 이렇게 되죠. 최종 결과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부등식 풀 줄 알고 참이냐 거짓이냐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공부하면 할 수 있는 문제. 혹시 유형 10번 아까 걱정된다는데 유형 10번 쪽에서 한 문제만 혹시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지금 풀어주고 오답 정리 이제 끝낼 테니까. 혹시 유형 10번 풀었는데 아까 어렵다고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한 문제 한번 물어봐요. 뭐 아무나 상관없어. 나도 유형 10번 어렵게 풀었어 한 사람들. 근데 나 이거 안 풀렸어 하는 게 있으면 10이나 11 둘 다 중에서 똑같은 내용 두 개. 288. 그럼 288 하나 더 할게요. 자, 288번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 플러스 6 0보다 작다 2다. 요거 의의 부정이 참이 돼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288번이지. 잘못했다.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K.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작다. 의 부정을 먼저 써볼래? 우리 명제 처음 부정할 때 반대란 개념이 아니라 부정은 나머지 부분. 그럼 크다의 부정은? 그렇지. 작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 작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0보다 작다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잠깐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어떤은 모든으로 부정하는 거고 모든은 어떤으로 부정한다. 이것도 필기해 줬죠. 대하여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다. 부정은 다 썼고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됐어. 또 문제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무조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부등식 방정식에서의 x 이제 0자리는 x축.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무조건 x축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같은 대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안 만나거나 중근이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 풀었어요 이제?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걸 푸는 거고요. 요게 이제 K의 범위가 돼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정수 K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3 총 6개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문제에 그 안 풀린 문제 중에 풀이 과정 중에 절반은 명제 얘기가 좀 들었다가 또 절반은 1학기 때 그 절대부등식 얘기가 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건 이제 두 번째 풀 때는 좀 이해가 빨랐으면 좋겠어.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0일까지 다 됐고요. 이제 오늘 할 거는 뭐 그 어떤 명제가 참된다는 기준, 뭐 포함관계, 요거에 해당되는 다른 표현들을 좀 배울 건데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오답 정리 마무리 끊고.